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1월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던 우리 증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감까지 더해지면서 뚜렷한 상승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어려운 하락장에서 유난히 힘이 좋은 업종들이 좀 있었죠. 바로 리오프닝 수혜 종목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매일 최대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계절 독감 대응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며 주식시장에서도 여행, 화장품 등의 리오프닝 수혜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최근 업로드해드렸던 국순당도 처음 영상을 업로드했던 시점 대비 이 40%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11,000원쯤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스킨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더마 코스메틱 기업인데요. 회사는 2000년 7월에 설립돼서 2007년 1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본사 및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강남에 서울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아토팜과 메디컬 스킨케어 제로이드가 있습니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얼 베리어, 생활보습 브랜드 더마비, 그리고 2019년에 런칭한 자연원료 친환경 클린뷰티 브랜드 TLS가 있습니다. 이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이토 솔루션, 프로비라이프, 네오랩이 있습니다만 매출 비중이 5%대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마 코스메틱은 피부과학을 의미하는 더마톨로지와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의 합성어인데요. 과거 제약업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8년부터 더마 코스메틱 시장 규모가 팽창하고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팜은 자체 개발한 에메리 기술을 바탕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이나 이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주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멀티라멜라 이멀전이라고 하는 에메리 기술은 건강한 피부 지질에서 많이 발견되는 말테스 크로스 문양과 동일한 라멜라 구조를 띠는 제형으로 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다시 건강한 피부로 재생시켜준다고 합니다. 에메리는 네오팜이 97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는 국내외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인정받은 피부 장벽 기술입니다. 말테스 크로스 문양에서 기업 CI 로고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왔을 만큼 이 네오팜은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서 1세대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2018년 4월 최고가 6만원대를 기록한 뒤 코로나 이전까지 4, 5만원 박스권을 유지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까지 진입하며 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코로나 정점에서 18,4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이후 3만원 후반대에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52주 최고가인 작년 6월 39,000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 시총 2,100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월 28일 발표된 2021년 잠정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224억, 순이익 178억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PER 12배 정도로 부여받고 있고 PER,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밸류상으로는 매수 유효 구간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토록 주가가 빠졌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네오팜의 지분 현황입니다. 총 820만 주 정도가 발행되어 있고 이 코스피 상장사 이츠 한불이 37%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자산 운용사 지분 6%와 자사주 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본금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츠한불은 이를 통해서 네오팜 지분율을 31%에서 37%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자본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증대를 위해 단행된 유증은 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대주주 리스크로 지분 가치를 훼손시켰는데요. 이츠한불의 재물을 보면 지금은 거의 네오팜의 빨대를 꽂고 겨우 생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분기 순이익이 24억으로 잠깐 흑자 전환했었는데 이 중 20억이 네오팜의 배당금이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30%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며 심지어 올해는 작년보다 50원 높은 700원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템플턴 자산운용사는 이 과거 워렌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존 템플턴의 후손들이 그의 투자 철학을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인데요.
저평가의 정의를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 절대값이 아닌 과거 평균 대비 낮으면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며 재가치를 부여받는다는 이론인데요. 앞서 살펴봤던 벤트 차트 하단에서 지분율을 높였고 지금도 스몰캡 펀드까지 모두 합산하면 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대가와 함께 처물린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오팜의 재무 상태표인데요.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86억에 단기 금융자산 925억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총계 157억에 12.5%의 낮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율이 0.98%의 차입금이 40억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분기별 손익 계산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457억에 이익잉여금 791억으로 작년 3분기 기준 자본 유보율이 3040%, 뛰어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4분기 잠정 실적에서 242억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온기 누적 매출 또한 879억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네오팜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죠. 아토팜은 3분기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진행하며 온라인 외부물 중심의 구형 재고 할인 소진으로 매출은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리브영 베이비 카테고리에서 부동의 1위를 굳히고 있고 이 수출 30%, 오프라인 2~3%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로이드는 3분기에 이어 입점 병원 수가 QOQ 100개 이상 증가하며 3,700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홈페이지 DB의 병의원 리스트를 세어보니 4,292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로이드의 경우는 병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제로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 마진율이 높은 제품인데요. 4분기 10% 초중반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올해 초 현대해상의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재의 성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손제외 적합성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보아 씨를 모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리얼베리어는 H&B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온라인 매출이 H&B 채널로 이동했고 현재 올리브영 스킨케어 카테고리 20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네오팜 제품의 네이버 검색 추이를 살펴보면 이 제로이드와 아토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리얼베리어, 더마비, TLC의 순서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키워드 조회 데이터를 보면 제로이드가 대략 7만 건, 아토팜이 4만 건인데 관련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검색 추이 차트를 보시면 보습케어 제품 특성상 약간의 계절성이 보이는데요. 분기별 매출 데이터를 연도별로 쪼개보면 4분기 매출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데이터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최대 매출이 832억이었는데요. 작년 누적 매출은 이보다 47억 더 높은 879억을 기록하며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률을 체크해 보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2% 역성장을 만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8%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결국 12배 정도의 낮은 멀티플이 적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25%대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익단의 흥미로운 점은 매출과는 달리 1분기 영업이익이 높은 경향성을 띠는데요. 아마도 4분기 말에 매출이 집중되고 1분기까지 이익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아직 2019년 최대 영업이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56억 증가된 반면 이익은 6억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반면 판관비가 좀 들쭉날쭉한데요. 영업이익률과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걸 보면 판관비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변동되는 모습입니다. 판관비 항목들 중 감가상각비와 운반비는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인건비도 작년 1분기 상여금 지급을 고려하면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19년 4분기에 튀어올랐다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광고 선전비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4분기가 높았던 평년과 달리 작년 3분기가 높게 나타났던 이유는 아토팜의 패키지 리뉴얼과 함께 선제적인 마케팅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금년 4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5%대를 회복한 걸 볼 때 광고 선정비 항목이 감소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오팜의 낮아진 멀티플은 결국 코로나 이전까지 보여줬던 성장이 정체된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최근 캐펙스가 거의 없음은 이를 방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9년 3분기를 제외하면 이전에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19년 3분기 투자가 튀어올랐던 이유는 유보 현금으로 부동산을 신규 취득했기 때문인데요. 이 본사 옆에 성화정밀공업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20년 11월까지 임대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작년 11월 로드뷰에서도 아직 이전 회사 간판이 존재하는 걸 보면 이 계약을 연장했거나 공실 상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세 확장을 대비하는 모습은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일시적인 회복기를 지나고 있을 뿐 아직은 성장이 유효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또 공장 가동률을 보면 그렇게 풀캐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오팜은 결국 성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해 줘야 합니다. 메이크업이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 특성상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진 않았겠지만 면세 매출의 하락이라는 화장품 업종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했습니다. 4분기에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여줬지만 완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드라마틱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매출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수출 비중이 올라오긴 했지만 19년에 1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중국 종속법인을 후짜오에서 상하이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R에서는 아마존이나 샘스클럽 등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품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올해 중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19년 유증을 통한 자본 증가로 인해서 ROE가 25%에서 15%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한 이익 증가로 다시 과거의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네오팜의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은 현재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레나 연우 등의 최근 주가 상승 분위기를 보면 이 화장품 업종의 릴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미약하게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한데요. 올해부터는 해외 매출 채널을 확대하며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여행 수요가 회복하면 면세 매출까지 붙어주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리스크는 여유 있는 공장 가동률 대비 신규 부동산 매입이 과거처럼 대주주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 시작된 제로이드의 실손 적용 제외가 다른 손보사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 금감원의 판단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후반대까지의 주가 레코드를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매력적인 매수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애매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까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좀 더 고민하며 앞으로의 포지션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고객님들께서는 공포 대원이 필요하세요? 아토팜은 좀 결제 많이 중입니다. 나가는 편인가요? 찾는 사람이 네.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